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도 두 번째 주제와 연결되는 주제인데 어떤 주제냐? 지금 말했잖아요. 노인 빈곤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고 이 노인 빈곤과 사실은 비례하는 게 노인 자살률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포대교에 난간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먹는 문제, 그리고 주거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궁극적으로는요, 이재명 대표 말처럼 저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회 안정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회 안정망이 중요한데 사회 안정망이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공도 있거든요. 근데 공공이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돌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울시가 이런 걸 굉장히 잘했어요. 언제? 박원순 때. 저는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나는 우리 정치인들 중에 박원순 같은 사람은 아마 다시는 나오기 힘들 거예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시민사회 운동 1세대 운동가로서 사실은 민생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피더라도 사실은 진짜 시민들이 한테 직접 올 수 있는 정책을 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가, 이런 행정을 하는 정치가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물론 근데 박 시장님이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2019년도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뭐냐면 그 돌봄 있죠, 돌봄. 뭐 장애인 돌봄이라든가 노약자, 노인층 돌봄이라든가 돌봄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서비스가 다 민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에서 책임지자. 공공이 맡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민간 없애버리고 다 공공이 하는 거 아니죠. 박원순 시장은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 민간 복지라는 거는요, 이게 어차피 다 수익 사업이에요. 어떤 민간 이 복지단체가 그냥 진짜 이 의무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손해보면서 뭐 어린이집 운영합니까? 손해보면서 사실 뭐 돌봄 서비스 합니까? 안 그래요. 다 수익 사업이야. 돈이 안 되면 안 해버리는 거죠. 돈이 안 되는데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민간에서 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만 의존할 때 거기서 완전히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책임져 주는 거냐면 공공이 책임져요. 공공이 책임져줘요. 공공이. 당시 기사 한번 볼게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 분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담 기관이다.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직접 한다고 해갖고 민간 부분을 막 빼앗고 그게 아니야. 민간하고 경쟁이 안 돼요. 공공 서비스는요 엄청 작아요. 규모가 크지도 않아 그렇게. 민간이 하고 있는 데 막 경쟁하는 것도 아니야. 처음에 이거 했을 때 복지 그 사회복지 단체들에서 비판한 게 뭐냐면은 본인이 경쟁하니까 경쟁하기 싫잖아요. 누구나 다. 이거 우리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공공이 민간이 사는 일들을 다 뺏을 만큼 규모가 크면 좋게요? 얼마나? 근데 그렇게 못해요 어차피.
다만 민간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돌봄 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해 이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서비스원이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하나는 이용자들, 이용자들을 위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장기 요양이라든가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같은 거, 이거를 공공 서비스로 집적하는 거지. 근데 집적한다는 게 서울시가 직접 유치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게 어차피 의탁하는 거야, 위탁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다르죠. 민간이 그냥 하는 거와 서울시가 위탁해서 하는 건 다릅니다. 서울시가 위탁하는 건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죠. 공공이 관리할 수 있는 거야. 일은 민간이에. 어차피 일은 민간이 하는데 공공이 그거를 개입해갖고 관리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공공이 개입했을 때 훨씬 더 민간에서 그냥 100% 주도했을 때 소리 닿지 않는 곳까지 이 서비스를 미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용자들을 위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요, 뭡니까? 이 활동가들, 요양보호사, 또 활동지원사, 민간에서는 다 비정규직이거든, 비정규직인데, 공공에서 이분들을 고용할 때는 다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 환경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지난 세월에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 사회복지사들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긍정하는 분이 계시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반대도 심했어요. 우리 일자리 뺏어간다고. 그런데 사실은 뒤로 갈수록 오히려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단체도 민간의 부분이 필요하고 공공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혜택을 받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원이 효율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돈 문제 있다는 거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하면 되는 거야, 조금씩. 지금은 뭐 2019년도에 출범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가는 거지. 근데 큰 방향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셨어요. 1년 후에.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오세훈이 들어왔죠. 오세훈이. 근데 오세훈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새끼가 뭔가 철학이 있어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박원순이 했던 업적들을요 다 그냥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회서비스원. 그래가지고 뭘 먼저 하냐? 바로 없애지 못하고 작년에 예산이 총 얼마냐면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이 지급되는 돈이 168억이야. 168억인데 거기서 100억을 삭감해버렸어요. 100억을.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했던 이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활동지원사라든가, 그런 분들. 그분들 월급을 못 주는 거죠. 월급을 어떻게 줘?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서사원 100억 삭감은 기본권 침해다. 돌봄 노동자들이 94명이 헌법소업 청구했어요. 왜냐면 노동자들 월급도 못 주는 거야. 한겨레 기사, 96% 부모 반대하는데 서사원, 어린이집 문 닫는다. 돈을 끊어버렸으니까 문 닫아야죠.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린이집을 민간이 위탁을 하겠지, 민간이.
어차피 이 어린이집이 원래 있는데 그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위탁한 어린이집이었고 서울시가 서사원 문 닫으면은 어차피 다른 민간단체가 거기 운영할 거니까 거기서 그 다니던 학생들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물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죠. 기사 볼까요? 오민주 씨의 6살 자녀는 서사원이 위탁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매일 등원하면서 매번 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대요.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희귀질환으로 다른 아이보다 발달이 더딘 발달 지연 아동이라는 거죠. 이 유치원은 어떤 유치원이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다니는 유치원이에요. 여러분, 민간에서는 이런 유치원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영 못해요. 서사원이니까 장애 통합 보육반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서사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돈 끊어버리면서 서사원이 보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던 국공립 어린이집 6곳 위탁이 종료하고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 위탁했을 때 장애 통합 보육이 되냐고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이게 되겠어요? 왜냐면은 이 오민수 씨도 자기 자녀 여기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딴 데서 다 안 받아주다가 온 건데 민간이 여기 위탁하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하는 어린이집 운영하겠습니까? 비장애인 배척하고 장애인들 배척하고 비장애인들만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하겠지요. 더 많은 아이들 받아가지고 더 비싸게. 그래서 서사원이 위탁한 어린이집 다녔던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 324명 설문조사 했거든요. 96%가 뭐라고 하냐? 운영 중단 반대한다. 서사원이 계속 운영해라. 98.1% 민간보다 서사원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겠어? 서사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서사원 어린이집 맡기기 전까지는 어린이집 경험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수많은 어린이집 다녔지만 거기서 안 받아주거나 외면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만족하는 거야. 왜? 많은 경우 장애 아동이거든요. 장애 아동 보육은 공공성이 보장돼야 한다. 장애 아동 보육은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는 통합교육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민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도할 교사도 인프라도 현재 마땅치 않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원이 위탁했던 서사원이 진행했던 이런 이 사회복지는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이 했던 거와 영향이 겹치지 않아.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기서 안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취약계층, 장애인, 같은 경우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를 돈줄을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금년도 금년 5월달에 아예 서사원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근데 오세훈이가 서사원을 없애면서 뭐라고 했냐? 서사원이 해산에 이르게 됐으나 향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서사원 서비스 이용자는 인근 지역 방문 요양 기간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최우수 이상 기간에 우선 연계하겠다. 이 얘기 들으면 허탈해요. 뭐라는 겁니까? 서사원 해산했는데 향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공공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각지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공공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서사원인데
그 서사원을 없애고 오세훈이 또 지 나름대로 그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어떻게 만들려고 할까? 매우 궁금하지요. 그리고 또 뭐하고 합니까? 지금 서사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기존에 있는 서울시로부터 A등급 받은 기관에 연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간 그런 요양기관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민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민간 좋아요. 누가 나쁘대? 되게 중요해. 예를 들어 갖고 광진구에도 뭐가 있냐? 사회적작동조합 도우누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 푸른 돌봄 센터 어르신들 그리고 그 장애인들 또 발달 지원 센터도 있고 그리고 뭐 이 여러 가지 이 활동을 하거든요. 이 도우누리가 굉장히 잘합니다. 도우누리 유튜브 도우누리 TV 여러분 검색해서 많이 구독해 주시는데 저희 사람 ING도 도우누리와 같이 협력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도우누리 광고하고 있잖아요. 도우누리 같은 경우 민간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 단체이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돌봄 서비스를 엄청나게 잘하는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도우누리가 아무리 잘해도 도우누리도 결국은 수익단체예요.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냥 자선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걸 메꿔준 게 뭐냐면 사회서비스원이거든.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오세훈이 그걸 어떻게 메꾸겠다는 거지? 나 너무 궁금했는데 어저께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박원순의 사회서비스원 없애버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돌봄을 줄지를 발표했어요. 제목이 뭡니까? 서울시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 발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박원순은 사회서비스원을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고 오세훈이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시발 욕이 나와요. 이 전체 내용도 제가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 한번 봐보세요. 제목이 뭐냐? 서울시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 그러면서 앞에 일반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 중간에 뭐 하냐면 박원순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강조를 하지요. 박원순의 서사원은 본연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었고 지원 관리하는 전담 기구가 부재했고 이용자와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돌봄 사각지대 지속이 발생했다 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을 엄청 비판하고 욕하는 거죠. 근데 웃기는 새끼들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꾸할 가치도 없는 평가. 나는 너무 속상한 게 아니 지가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됐어. 그럼 지가 서울시장으로서 지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 앞에 시장이 잘해놓고 잘 진행되는 걸 굳이 이렇게 부정하고 망쳐버리고 아예 그냥 무효화시켜버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계승해갖고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그냥 폄훼하고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개새끼. 근데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평가 아닙니다. 서사원에 대해서는요. 물론 그거에 대한 뭐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은 아쉬운 점보다 긍정적인 역할이 훨씬 커요.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질적 향상을 가져왔고 그리고 진짜 민간에서 서비스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사회 서비스원이 제공을 했고 그리고 노동자들 돌봄 서비스 이 당사자들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런 이 정규직으로 만들면서 노동 환경 같은 거 개선하는 데 역할을 굉장히 한 거 그거 인정받고 있는 건데 그걸 다 부정하잖아 그냥 씨발.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할 건데?
지금 다 욕한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낮은 처우, 열악한 근무 환경. 이거 지금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문제기 때문에 그거 지가 오세훈이가 요번에 싹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놓은 대안이 뭐냐?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대안이. 대안이 간단해요. 핵심이 뭐냐면 사회서비스 전담 지원 기구를 설치하겠대요. 이것만 보면은 아니 전담 기구를 만든단 말이야? 전담 기구였던 서사원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오세훈도 뭔가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구를? 근데 어떤 기구? 지원 기구. 지원 기구. 공공은 민간과 경쟁하기보다 민간을 지원, 관리, 육성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시발 뭔가 거창하게 썼지만 한마디로 무슨 말인 겁니까? 그냥 다 민영화,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박원순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냥. 이게 무슨 대책이야. 아, 그전에는 민간 지원 안 했어? 아니, 황당한 거예요. 서사원 대안으로 내놓은 게 뭡니까? 공공성 강화라고 말은 했지만 공공성 강화 아니죠. 아, 민간에게 맡기는 게 공공성 강화야? 아, 공공성이라는 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병신들이요. 아예 그냥 대놓고 우리는 다 민영화다라고 말하던가. 근데 공공성 강화라고 하면서 뭡니까? 결국은 그냥 민간에게 다 맡기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공공성이야? 민간 단체 중에서 정말 대표가 상에 받아가지고 아 우리는 공익을 되게 중요시 여겨 할 수도 있지요. 근데 민간 단체는요 공공성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수익 사업이야, 수익 사업. 근데 공공성 강화라고 하면서 어떻게 다 민간한테 맡기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영리 목적인 민간 업체한테 맡기는 순간 사회 서비스는요 고용감, 서비스, 이용 양면에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민간단체가 계속 월급 올려주고 처우 개선하려고 노력합니까? 이용자들 가능하면 싸면서 양질의 서비스 받게 해줍니까? 그게 가능해? 황당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세훈이가 서울 그 사회서비스원 없애버린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서사원이 위탁한 이 보육원이라든가 다니던 아이들 있잖아요. 보육원 아니고 여기 다니던 아이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있는 13살 딸 갔던 강순영 씨. 집 근처에 있던 민간 그 기관 대여섯 군데 연락해갖고 활동 지원사 문의했지만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서사원에서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서사원에서 돌봄 서비스 받던 활동 지원사 지원 받던 그런 사람들이 서사원 없어지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 못 받고 있어.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은 원래 서사원이 활동 지원사를 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 케어한 거거든요. 지금은 민간 그 기관에서는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있는 아이한테 보낼 만한 활동 지원사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지금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니까요, 현재. 아까 이 새끼들이 뭐라고 했어요? 서사원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 환경이 열악하다며, 처우가 열악하다며. 그래? 그러면 서사원 없어졌어요? 그럼 서사원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오세훈이 그분들 일자리 보장해 줬나요? 뭘 보장해 줍니까? 씨발 개새끼. 지금 그분들 어떻게 하고 있냐?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없어갖고 실업 상태예요. 아니
서사원이 노동자들 처우를 못 해준다며.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없애버리는 거라며. 근데 오세훈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예 그냥 서사원은 노동환경 처우를 안 해줬다. 우리는 이렇게 나쁜 환경을 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아예 뭐 하고 있어요? 실업. 어? 나쁜 환경에 일자리 주느니 아예 고용을 안 하겠어. 뭐 그거야? 지금 실업 상태예요. 실업 상태. 이게 뭡니까? 두 번째, 뭐 안심 돌봄 120 서비스 하겠다는 건데 이거 다 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만 하는 얘기. 세 번째, 아까 말했죠. 고난도 사례 및 취약시간대 돌봄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할 건가? 아까 사회서비스원이 무슨 공백이 많다며. 돌봄 공백이 많다며. 그 너희는 어떻게 할 건데? 딴 거 아니야. 민간 장기 요양기관에서 기피하는 서비스와 인센티브 연계하겠다는 거야. 이것도 뭡니까, 이거? 그냥 이것도 민간에게 맡기겠다, 민간한테. 민간에게 맡겨가지고 이거 하면 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이번에 내놓은 건 뭐냐면은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민간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언제는 안 그랬어? 이게 뭐가 새로운 대책이야. 그래서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요. 돌봄 공공성 강화한다더니 민간 돌봄 지원 나선 서울시. 시민단체 뭐라고 하냐? 오세훈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공공 돌봄 후퇴 정책이라는 거죠.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공공 돌봄을 강화하겠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에 돌봄 서비스를 맡긴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건 시가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을 포기한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또 서사원 폐지,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한 관계자, 민간 돌봄단체 지원 업무는 서사원에서도 하던 업무인데 조직을 다시 만들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까 이 서사원은 설립 당시부터 민간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가 공공이 참여해 경쟁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사원 돌봄 서비스는 시장의 0.5%. 그러니까 서사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오히려 비판하려면은 야, 왜 이렇게 범위가 접어? 더 늘려! 그래야지. 오세훈이 오히려 서사원을요, 돈을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범위를 넓혔으면 칭찬받았을 거야. 근데 겨우 0.5%에 불과한 것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은 0.5%이기 때문에 서사원이 굳이 말한다면은 공공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겨레도 기사가 뭡니까? 민간에 맡기면서 공공 돌봄 강화하겠다는 서울시. 이게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물론 박원순이 만들었던 서울 사회 서비스원 자체가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더라도 그 서울 사회 서비스원이 진짜로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운영되는구나. 그건 다 인정해요. 문제는 문제대로 인정하지만 이게 진짜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든 거다라고 다 인정하거든. 근데 오세훈이 오늘 내놓은 대책은 뭡니까? 공공성 강화라고 하지만 씨발 무슨 공공성입니까? 다 결국 그냥 민간이 해. 다 민영화해, 민간이 해. 그거거든요. 이게 무슨 공공성이야. 참혹한 시대예요. 아까 말했지만 다시 앞으로 가갖고 우리나라 자살률 제일 높은 곳이 노인들이었죠. 노인들이야말로 공공 서비스,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로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사회 서비스는 없어져가지고 가장 타격받는 건 누구냐면 노년층이에요. 노년층. 그리고 장애인들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어저께가 자살 예방의 날이어서 지금 자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포대교 난간 높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거 돌봄 서비스를 더 강화해가지고 노인들이 고독하지 않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세훈이는 그걸 다 그냥 없애버린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노인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참담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진짜 대통령은 문재인, 서울시장은 박원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일 때, 그때가 환상이었죠. 그리고 그런 환상의 축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다면, 문재인 대통령 되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또 좋은 사람 돼가지고 이 정책이 지금 계속 유지됐으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진짜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지금 2년 한 반쯤, 임기 반 정도 채우면서 나라가 엉망이 됐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또 진보 지정에서 좋은 사람 됐으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로 완전히 아마 지금쯤 저는 상당 부분 달라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 어느 정도 시행했을 것이고, 그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경제 내수가 잘 돌아갔을 거고, 사회 안정망도 강화가 됐을 거고,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우리한테 왔었던 이 엄청난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그럼 욕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정의당 지금 이 80만 표가 너무 아쉬운 거고, 이런 기회는 앞으로 오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흩어버린 게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갑자기 2019년도에 등장해갖고 이 개새끼가 검찰권을 가지고 정말 이 문재인 정부를 흔든다고 하면서 여기서 칼질하면서 분위기를 다 망쳐버린 거 아니에요. 개새끼 아주. 아쉬워요 진짜. 이렇게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의료 시스템 다 붕괴돼 버렸고, 오세훈 들어오면서 서울 사회 서비스원 제도 다 없애버렸고,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전 국민이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예. 이게 오늘 3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되죠. 벌써 거의 임기 반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임기 반 남았는데, 반 다 채울지 못 채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못 채우게 해야 되는데, 시간은 흘러가니까 다음 선거 잘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렇게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죠. 우리가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열심히 했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로 함께 해주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나겠습니다.
3월이 월세 여러분 낼 수 있도록 월세 특기로 10,000원씩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린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